저희 얼마 전 영상에서 미국 살기를 한국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은 한국과 뭐가 다른지, 월급, 세금, 보험, 인간관계, 상하관계, 점심시간 등등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돈 이야기부터 해보면은 한국은 월급이 들어오지만 미국은 보통 주급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2주에 한 번씩 돈이 들어옵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금 얘기부터 먼저 해보면, 미국은 일단 내 급여에서 미국 정부가 연방소득세를 떼가고 내가 사는 주 정부가 주소득세를 또 떼가요. 그럼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은 한국 직장인들보다 세금을 더 낼까를 한번 비교해보고 싶은데, 세금에는 워낙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은 내가 얼마를 벌면은 얼마까지 세금을 내는지 세율 구간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물론 이게 정확한 비교는 아니겠지만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미국 정부가 떼어가는 연방소득세를 보면은 적게는 10%에서 높게는 37% 세율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혼자 사냐 가족을 부양하냐에 따라서 세율 구간이 조금 달라져요. 한국은 낮게는 6%에서 높게는 45%까지의 세율 구간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소득세와 미국의 연방소득세를 세율 구간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돈을 조금 벌 때는 비슷하다가 돈을 많이 벌면은 미국의 세율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6, 7천만 원 정도의 돈을 번다면은 한국에서는 24% 세율 구간에 들어가는데, 미국에서는 혼자 산다면은 22% 세율 구간에 들어가고 가족을 부양하면은 더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요. 근데 한국에서는 연소득이 8,800만 원이 넘어가면은 35% 세율 구간에 들어가는데, 미국에서 35% 세율 구간에 들어가려면 3억 이상 벌어야 돼요. 그래서 연방소득세만 놓고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미국 직장인이 한국 직장인보다는 세금을 조금 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주에 내는 소득세를 더하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미국은 주마다 세율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세율이 높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최대 12.3%, 뉴욕주는 최대 10.9%의 주 소득세를 내야 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한다면 이 주세가 합쳐져서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한국에서는 24% 세율 구간에 들어가는 연 6, 7천 정도를 버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한다면 연방세와 주세가 합쳐져서 30% 세율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2억 5천 정도를 번다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38% 세율 구간에 들어가는데,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 산다면 연방세와 주세가 합쳐져서 41.3% 세율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율 구간만으로 세금을 얼마 내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충 감을 잡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7개의 주에서는 주 소득세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주에서 일을 하시면 연방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세금을 낮게 낼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주 소득세가 없는 주가 플로리다랑 텍사스예요. 그래서 최근 미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마이애미나 오스틴 같은 곳으로 이사 가는 이유가 이걸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텍사스로 이사를 가고 제프 베이조스도 마이애미로 이사를 갔거든요. 또 소득세가 없는 주가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 주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구글 본사에 입사할 때 시애틀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랑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가 구글에도 오퍼가 있다 그러니까, 야, 너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면은 주 소득세 한 10%는 내야 되는데 여기서 일하면 그거 안 내도 돼 라는 걸 계속 강조했던 기억도 나요. 추가로 미국도 한국의 연말정산처럼 매년 세금 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추가로 내거나 환급을 받는데, 한국은 홈택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의 많은 부분을 회사에서 해주잖아요. 근데 미국은 내가 알아서 매년 4월 15일 전까지 그 전년도 세금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세금 신고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워서 혼자 하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들도 세무사를 쓰거나 터보택스 같은 온라인에서 유료로 세금 신고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하는데 뭐 적게는 한 10만 원 정도에서 몇십만 원 정도는 매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연금 이야기도 조금 해보면, 참고로 연금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가 아니라 어디서 일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하시면은 미국 사람처럼 미국의 연금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처럼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금이 미국은 소셜 시큐리티예요. 한국의 직장인들은 내 급여의 4.5%가 국민연금으로 빠지고 미국은 6.2%가 소셜 시큐리티로 빠져요. 근데 더 중요하고 금액이 큰 연금은 퇴직연금이에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은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쌓아주고 내가 55세 이후에 목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미국은 401k라는 퇴직연금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국과 다르게 회사에서 쌓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401k 연금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야 돼요. 내가 안 넣고 싶으면 안 넣어도 돼요. 그리고 이 돈은 59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는 내 401k에 매칭이라는 거를 해줍니다. 내가 내 401k 연금 계좌에 500을 넣으면 회사에서도 500을 넣어주고 1000만 원을 넣어주면 회사에서도 1000만 원을 넣어줘요. 그리고 회사마다 매년 매칭해주는 금액의 상한을 정해놓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실 때는 내 회사에서 매년 매칭해주는 그 상한만큼을 꼭 401k에 넣어서 회사가 매칭해주는 금액을 받아오는 게 굉장히 현명해요. 또 큰 차이가 건강보험이에요.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내가 신경 쓸 필요 없고 돈도 알아서 빠져나가잖아요. 미국은 사설건강보험을 개인적으로 들어야 되고 이게 비싸요. 아마 개인이 건강보험 들면은 연 1000만 원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회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고 회사에서 내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내주고 나머지 금액을 내 급여에서 떼어갑니다. 그래서 회사가 부담해주는 비율이 얼마나 높냐가 또 혜택이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치과랑 안과 보험은 또 별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덴탈 앤 비전이라고 부르거든요. 미국에서 직장 생활 하신다면은 우리 회사가 들어준 치과와 안과 보험에서는 1년에 스케일링 몇 번, 뭐 안경 몇 개, 이런 혜택이 뭔지 잘 챙겨가지고 매년 이거 꼼꼼히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일하면 느끼는 또 다른 차이가 상하관계에 대한 차이예요. 한국 기업 문화에서도 이런 상하관계가 많이 없어지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직급, 연차, 나이 등으로 상하관계가 잘 규정되는 게 이제 한국의 직장 문화인데 미국의 기업 문화는 조금 달라요. 일단은 누가 내 상사인지는 분명해요. 내 상사를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를 하고 나의 성과평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내 매니저이기 때문에 나의 확실한 윗사람이고 당연히 내 매니저의 매니저, 그 매니저의 매니저, 이 매니저 윗라인들은 나에게 확실한 윗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서로 직급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직급이나 연차에 상관없이 다 평등한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 상대방이 임원일 때는 조금 달라요. 임원일 때는 다른 팀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의 윗사람 대우는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문화 때문에 미국에서 일하면서 자주 접하는 상황이 한 매니저 밑에 여러 명의 팀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팀원들이 뭐 직급이나 연차가 다 달라. 한국은 그러면 그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상하관계가 정리가 되는데 미국은 한 매니저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직급 연차 상관없이 다 평등해요. 그래서 이게 좋은 문화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 굉장히 경쟁을 빡세게 하고 정치도 많이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 내 직급보다는 나는 뭐를 담당하는 뭐 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기업에서는 저 사람의 직급은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어떤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들리고 반면에 한국에서 어떤 기업들은 저분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부장님이셔 이런 말이 들리기도 하잖아요. 추가로 나이는 더더욱 관련이 없고 뭐 서로 물어보지도 않아서 대부분의 동료들은 나이를 서로 몰라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일하면서 어떤 친구 나이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old enough, 나 먹을 만큼 먹었어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나이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또 추가로 미국 기업은 뭐 직급이 같다 그래도 서로 연봉 차이가 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보너스나 주식 보상 같은 성과 기반의 보상까지 더해지면은 직급이 같다고 해도 내가 받는 보상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많고 이거 역시 서로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서로는 잘 몰라요.
점심시간과 회식 문화도 굉장히 달라요. 일단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 점심시간에 디폴트로 같이 먹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보통은 같은 부서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다면은 이분들에게 저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따로 먹을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나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미국에서는 알아서 먹는 게 디폴트예요. 물론 일하다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점심 같이 먹으러 갈까?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디폴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처음 일하기 시작했을 때 점심시간이 굉장히 외로웠어요. 근데 이런 점심시간 문화를 경험하다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의 점심시간은 일단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는 개념도 없고, 내가 대충 빨리 먹고 빨리 일 끝내서 빨리 집에 가자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미국의 직장인들은 시간 될 때 대충 뭐 내가 싸운 샌드위치나 뭐 회사 카페 같은 데서 간단하게 먹고 빨리 일하러 간 다음에 한 4시 반쯤에 이제 퇴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이면은 이 사이에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다가 1시가 아직 안 됐으면은 핸드폰으로 뭐 딴짓 하다가 1시가 되면은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내가 퇴근 시간 전에는 일을 빨리 끝내도 퇴근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회식 문화도 많이 달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의 회식 같은 회식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한 1년에 한두 번 팀 디너라 그래서 팀이 같이 저녁 먹을 때는 있는데 보통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나요. 그래서 8시 정도엔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 뭐 새로운 분이 팀에 들어왔다 이럴 때는 같이 점심을 먹거나 아니면 늦 오후에 사무실에서 이렇게 다과 같은 거 차려놓고 모여서 얘기하다가 퇴근 시간에 집에 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오프사이트라고 해서 팀 전체가 모여서 한 2-3일 정도 동안 야외 스포츠도 하고 모두 같이 배우고 저녁에 뭐 술도 한잔 하면서 팀빌딩을 하는 워크샵 같은 행사를 열어요. 회사의 재정 상황이 좋을 때는 이런 오프사이트를 어디 휴양지 같은 데 다 같이 가서 하고, 회사의 재정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사무실에 모여서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은 동료들과 술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는데, 어디 휴양지 같은 데로 2박 3일 오프사이트를 가면은 다들 이제 집에서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미국 친구들이 술을 엄청나게 마십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간단한 문화 차이 좀 소개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는 미국에서는 직장 생활도 나라는 개인이 있고 다른 여러 개인들과 같이 일한다는 개념이 더 강한 것 같고, 한국의 직장 생활은 우리라는 집단이 있고 나는 그 집단 안에 소속돼 있다라는 개념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개인 플레이를 하는 게 미국의 직장 생활인데, 미국에는 아무래도 이민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끼리는 당연히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같은 회사에 있는 다른 한국분들과, 더 나아가서는 같은 지역에 있는 한국분들과는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저도 실리콘밸리에서 일할 때 그 동네에서 일하던 나이대가 비슷한 한국분들과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한국 기업도 많이 변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큰 차이는 가족 관련된 일이라면 굉장히 관대해요. 제가 딸이 태어났을 때 육아휴직을 무려 7주를 줬는데, 회사에서 아이 태어나서 한 4주를 한 방에 쓰고, 그리고 나머지 3주는 그 후에 이제 나눠서 썼던 기억도 나네요. 아이가 아프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뭐 학교에 행사가 있다던가 이럴 때 내가 회사 잠시 빠지는 거에 있어서는 눈치를 거의 보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는 내가 키우는 개가 아파서 뭐 집에 빨리 가야 된다 이런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게 한국과 뭐가 다른지 얘기를 해봤는데, 제한된 개인적인 경험만을 가지고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른 차이점이 있으면 답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답글에 남겨주시면 또 제가 능력이 되는 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